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아침. 이상진이 조금 상기된 얼굴로 바삐 걸음을 옮기고 있다. 그가 작은 가게 앞에 잠시 멈춰서서 옷 매무새를 살피고 있던 그때 길끝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며 상진을 불렀다. 여기요. 여기. 그곳에는 상진과 비슷한 복장을 한 젊은 남자들이 무리지어 있었다. 상진이 그곳으로 급히 뛰어가자 그를 부른 여자가 살짝 인상을 쓰며 말했다. 시간 맞춰 오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합니다. 차가 좀 막혀서. 됐고, 이상진 씨 맞죠? 입금된 건 확인하셨고요. 네, 제가 저번에 줬던 쪽지 내용 숙지는 다 된 거죠? 예, 뭐 대충. 이봐요. 아무리 하루짜리 알바라지만 할 일은 해주셔야죠. 실수라도 하면 서로 민망해진다고요. 죄송합니다. 쪽지 챙겨왔으니까 금방 숙지하겠습니다. 예식장까지 금방 가니까 서둘러 주세요. 여자가 상진을 불만스레 노려보더니 다른 무리가 있는 쪽으로 또각또각 걸어갔다. 상진은 한숨을 내쉬며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들었다. 쪽지에는 예식 장소와 신랑 신부의 이름 그리고 양가 부모와 친인척들의 대략적인 정보들이 적혀져 있었다. 상진은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며 그것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야, 왜 이렇게 늦었노? 상진과 마찬가지로 말쑥하게 차려입은 사내가 웃으며 말을 걸어왔다. 바로 이 알바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던 상진의 친구 이일로였다. 뭐 입어야 할지 몰라서. 어때? 괜찮나? 상진을 한번 쓱 훑어본 일로가 고개를 끄덕이자 상진이 조금 안심이 된 듯 크게 숨을 내쉬었다. 짜서 뭘 그리 긴장하노? 그냥 뭐 이런 일은 처음이니까. 별거 없다. 그냥 연기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엔진에만 웃잖아. 걱정 마라. 이 행님이 옆에서 다 커버 쳐줄게. 근데 그건 좀 외워지나? 전혀. 아니 뭔 친척들이 이래 많노? 원래 이랬나? 아, 여기가 좀 유별나더라. 사돈에 팔촌까지 다 모였던데 뭔 하객 알바를 이래 많이 쓰는지 잘 모르겠다. 주위를 둘러보니 과연 하객 알바로 고용된 사람들이 꽤 많이 보였다. 잘 먹고 잘 사는 놈들 생각을 내 우애 알겠노? 니도 친인척들 명단 봤지? 시의원에, 모 그룹 회장에, 판사에. 그러게 장난이 아니던데. 그럼 뭐하노? 신랑 신부 양측에서 알바를 엄청 쓴다 카던데 돈으로도 못 사는 게 있긴 있나 보지. 에? 우리도 돈 받고 온 거잖아. 아, 그래? 이제 슬슬 움직이려나 보다. 가자. 두 사람은 한쪽으로 이동하는 무리의 뒤를 천천히 따라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게 이어진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은 흡사 개미떼와도 같았다. 그 행렬 사이에 상진과 일로가 진땀을 빼고 있다. 아, 이게 못 날리고. 야, 내가 결혼식을 많이 안 다녀봐서 그런데 요즘에 다들 이렇게 힘들게 하나? 절대 아니다. 아, 이게 뭔 삽질이고. 어쩐지 페이가 좀 세다 했디마. 일로가 짜증을 내며 언덕 위쪽을 바라보았다. 높게 자라난 나무들 사이로 거대한 성처럼 보이는 서양식 건물이 우뚝 솟아 있었다. 야, 저긴가 본데. 이런 쌍쌍바. 이럴 거면 버스를 대절해 주든지 차를 타고 오라고 했어야지. 역시 있는 놈들이 더하네 더해. 죄송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들리는 목소리에 두 사람이 뒤를 획 돌아봤다. 창백한 인상의 사내가 두 사람에게 대뜸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누구... 신랑 측 오촌 동생 되는 사람입니다. 아, 예. 저택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 제외하고는 부득이하게 걸어 올라가시도록 했습니다. 불편에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가 또다시 고개를 숙이자 두 사람은 머쓱해지고 말았다. 뭐 이렇게까지 사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별로 멀지도 않고요. 일로가 민망한 듯 머리를 극적이자 사내가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사내가 막 걸음을 옮기려던 그때 상진과 눈이 마주치자 그 자리에 딱 멈추어 섰다. 상진을 잠시 말없이 바라보던 사내는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가버렸다. 야, 근데 어째 낯이 익은데? 그러게. 누구더라? 우리 둘 다 아는 사람이면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인데. 좀 그런데? 왜? 왜긴? 우리가 신랑 친구 아니란 거 대충 알지 않겠나? 그러면 팀장한테 말해야 되나? 됐다 마. 하는 거 보니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닐 것 같지 않네. 하긴 지 친인척 결혼식인데 사람들 앞에서 신랑 물매기겠나. 하객 알바가 한둘도 아니고. 하긴. 그냥 조용히 끝났으면 좋겠다. 근데 니 들었나? 저택이란다 저택. 와, 마 장난 아니네. 상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언덕 위쪽을 바라보았다. 올라오는 사람들을 감시라도 하는 듯 높게 솟아있는 저택. 그 모습에서 상진은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이거 진짜 너무 오랜만에 몸을 썼나. 운동 좀 쉬었더니 장난 아니다 진짜. 진짜 대다. 와, 니는 뭐 운동 말고 요양을 해야겠다, 요양. 야야야야 됐고. 와, 이 정도면 저택이 아니고 성이네 성. 일로가 목소리를 높이자 상진이 주변 눈치를 살피며 그를 말렸다. 니 관광 왔나? 쪽팔리구려, 씨. 이것도 뭐 일종의 관광 아니겠나? 결혼식 구경 관광. 짜스, 속 편해서 좋겠다. 근데 난 왜 이렇게 떨리지? 처음이라 그런다. 괜찮다. 적당히 장단만 맞춰주면 된다. 장난스레 어깨를 으쓱하며 저택 입구로 향하는 일로의 모습에 상진이 비식 웃고 말았다. 저택의 내부는 외부만큼 무척 넓었다. 예식장으로 쓰일 중앙홀은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넓었다. 높이 솟은 천장을 받치는 수십 개의 석재 기둥들은 그 둘레가 하나라면 충분히 넘을 것 같았다. 천장에는 수십 개의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이 나고 있었고 바닥에는 순백의 카펫이 길게 깔려져 있었다. 식당 곳곳에는 커다란 얼음 조각들이 놓여져 있었고 한쪽에는 수십 단의 거대한 웨딩 케이크가 준비되어 있었다. 화려한 식장의 모습에 상진은 괜히 주눅이 들었다. 상진과 일로 그리고 다른 알바생들이 고풍스럽게 배치된 수백 개의 테이블과 의자들 한쪽 구석으로 둘러앉았다. 알바생들은 저마다 점심은 뭐가 나올까 하며 잡담을 주고받고 있었다. 참나. 그래봐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거기서 거기지 뭐. 잠깐만. 갑자기 배가 싸야. 잠깐만. 야, 화장실 갈 사람. 와, 임마 이거 의식의 흐름 보소. 잠깐만. 야, 자리 좀 맡아놔라. 야, 이제 슬슬 시작할 것 같은데 빨리 온나? 일로가 고개를 끄덕이자 다른 알바들 몇 명과 함께 화장실로 갔다. 혼자 남아 괜히 뻘쭘해진 상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이상진 맞지? 네? 고개를 들자 창백한 얼굴의 사내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아까 오르막길에서 만났던 사람이었다. 사내는 몹시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는데 뭔가 두려움 가득한 눈으로 상진을 보고 있었다. 절 아세요? 나 한병모다. 모르나? 고딩 때 2년 동안 같은 반이었던 한병모? 고개를 갸우뚱하며 잠시 생각에 잠긴 상진이 곧 하며 놀란 눈으로 병모를 바라보았다. 그 한빙신, 한병모. 그 말에 피식 웃음이 터진 병모가 금세 어두운 얼굴로 다급하게 말했다.
야, 길게 말할 시간 없고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라. 아까 걔는 일로 맞지? 와, 니 다 기억하네. 못 알아봐서 미안타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조금 있으면 여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기다. 그러니까 일로 데리고 빨리 나가라. 얜 어딨노? 병모가 다급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화장실 갔는데 갑자기 나가라니. 왜 그러는데? 내가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다. 병모가 순간 멈칫했다.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식장 앞문으로 우르르 쏟아져 들어온 것이다. 그들이 친인척들의 자리로 이동하는 동안 병모는 상진에게서 멀리 떨어져 괜히 딴청을 피우더니 그들이 모두 자리에 앉은 후에야 상진의 곁으로 다가왔다. 이제 곧 시기 시작될 기다. 그리고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어? 엄청난 일? 그땐 당황하지 말고 저기 저쪽에 문 보이지? 귀빈들이 쓰는 방인데 저기 들어가서 숨어 있어라. 알았나? 야, 대체 뭔 소리고? 상진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눈을 꿈뻑거리자 병모가 그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다. 알아들었냐고? 알았다. 그래, 이따 보자. 병모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후 알바 일행들이 멍하니 앉아있는 상진 곁으로 다가왔다. 상진이 일로에게 말을 걸려는 찰나 홀 안에 있는 스피커가 크게 울리며 예식의 시작을 알렸다. 캬, 타이밍 지리고 오지고 내리고. 일로와 다른 알바들이 자리에 앉자 실내가 천천히 어두워진다. 상진이 일로에게 병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타이밍을 놓친 사이 사회자가 마이크를 붙잡으며 본격적인 예식이 시작되었다. 와, 신부 진짜 이쁘네. 부럽다, 부러워. 씨. 일행들은 그런 일로를 보며 피식 웃었지만 상진은 내내 심각한 얼굴로 병모의 뒷모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던 것이다. 그 사이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하고 절차대로 식이 진행되었다. 헐, 드디어 올 것이 왔나? 주례자 소개를 끝으로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단상에 올라섰다. 에헤이, 딱 봐도 기본 20분이네. 아, 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주례자의 목소리가 식장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다들 손꼽아 기다리던 시간이라는 걸 잘 알기에 긴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에? 뭐고 저 양반? 완전 내 스타일인데. 모두 어리둥절한 얼굴로 주례자를 바라보는 사이 친인척들이 몹시 흥분한 얼굴로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모습에 다들 엉거주춤 일어서기 시작했다. 뭐고? 일로가 주변을 둘러보자 주례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러자 친인척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다른 하객들을 돌아보았다. 그 사이에는 병모도 있었다. 그는 눈에 잔뜩 힘을 주며 상진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묘한 미소를 짓고 있던 친인척들이 갑자기 하객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것은 일종의 사냥이었다. 피와 살이 튀기는 일종의 무시무시한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엄청난 괴력을 발휘해 하객들의 팔과 다리, 머리통을 뽑아냈다. 또 놀라운 점프력으로 도약하거나 벽을 타고 움직이는 등 인간이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움직임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평생 함께하겠다 맹세했던 신랑 신부도 어느새 각자 흩어져 열심히 사냥감을 쫓고 있었다. 이럴 쌍! 눈 깜짝하는 사이 머리를 산발한 신부가 달려들어 일로의 목덜미에 날카로운 이를 박아 넣었다. 일로가 버둥거리며 비명을 지르자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야, 일로야!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상진은 본능적으로 급히 문 쪽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아우성치고 있었다. 밖에서 잠긴 건지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들은 괴물들의 손쉬운 사냥감이 되고 말았다.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린 상진의 눈에 굵은 석재 기둥이 들어왔다. 상진은 급한 대로 기둥 뒤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 쉬었다. 끔찍한 비명과 아우성들이 상진의 귀를 강타했다. 그때 창백한 얼굴로 주변을 서성이던 병모가 상진을 발견하고는 급히 달려왔다. 야, 대체 왜 내 말을 안 들은 거야? 병모야, 일로 가. 쉿. 야,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빨리 눈 감고 숨을 최대한 줄여. 죽은 척 하라고. 뭐라고? 어서. 그래야 살 수 있다. 상진은 숨을 최대한 진정시키며 병모의 말대로 눈을 질끈 감았다. 곧이어 뭔가 뜨끈한 액체가 얼굴에 확 튀었다.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것은 분명히 피였다. 뭐야? 사냥한 거냐? 그때 갑자기 들려온 소름 끼치는 목소리에 상진은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예. 제법인데. 잠깐.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산채로 먹어야 더 맛있으니까요. 물 좀 안 해. 더러운 혼혈놈이 제법인걸. 질적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그것이 멀어지자 병모의 긴 한숨이 상진의 얼굴을 스쳐간다. 그대로 가만히 있어라. 일단 여길 벗어나야 된다. 병모가 상진을 어깨에 짊어진 채 조심스레 홀을 가로질러 갔다. 자신의 몸이 붕 떠오르는 게 느껴지자 상진의 눈이 저절로 떠졌다. 화려하고 아름답던 예식장 안은 온통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피바다 위에는 길게 자란 새하얀 머리털에 심하게 창백한 피부를 한 그것들이 있었다. 눈 감으라니까. 병모가 작은 목소리로 경고하자 상진은 또다시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무언가를 잡아뜯고 와가작 씹으며 쩝쩝대는 끔찍한 그 소리. 그 소리는 어쩔 수가 없었다. 조금만 참아라. 바로 그때 사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울부짖는 것 같았다. 이게 대체... 쉿. 그저 흥이 오른 것뿐이다. 흥이 오른 것뿐이라고. 이제 눈 떠도 된다. 병모가 상진을 내려놓자 상진이 조심스레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러 가지 물품들이 넉넉히 비치된 그곳은 병모가 말했던 귀빈 룸이었다. 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인데? 저것들은 다 뭔데? 하지만 병모는 아무 말 없이 생수병을 열어 목을 축였다. 내 말 안 들리나? 너희들이 아니길 바랬는데. 그냥 닮은 사람이었으면 했는데. 야, 말 돌리지 말고 대답해라. 저것들 정체가 뭐냐고? 그러자 잠시 자신의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던 병모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장산범이란 것들이다. 장산범? 그래. 니도 봤겠지만 사람을 잡아먹는다. 다른 고기도 먹지만 특히 사람 고기를 좋아하지. 사람을 먹는다고? 실성한 사람처럼 고개를 마구 젓던 상진이 급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신고! 경찰에 신고해야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신호가 가지 않았다. 병모는 몇 번이고 전화를 다시 거는 상진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 건물 안에서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저들이 철저히 막아놨으니까. 뭐? 외부와 연결된 문도 전부 폐쇄됐을 기다. 우린 완벽하게 단절된 상태라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
상진이 소리를 꽥 지르며 휴대폰을 냅다 던져버렸다. 벽에 부딪힌 휴대폰이 큰 소리와 함께 박살이 나버렸다. 진정해라. 소리 좀 낮추라고. 어떻게 이런 짓을 사람을 잡아먹다니.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더한 것도 많다. 이런 쌍. 이제 니들은 끝났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지만 병모는 덤덤하게 말했다. 저들이 어떤 자들인지 니도 봐서 알 거야. 놈들은 이 나라를 손에 쥐고 흔드는 그런 놈들이라고. 이번 일도 그저 놈들이 늘 해오던 전통에 불과해. 전통? 그래. 예전에 개체수가 많이 없었을 때는 서로 짝을 찾는 걸 신성히 여겼어. 그래서 혼인 자체가 아주 큰 전통 행사였지. 그럴 때면 인간들이 알아서 재물을 바치곤 했다고 했어.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순간 말문이 턱 막혀버린 상진이 울상이 된 얼굴로 손을 가늘게 떨면서 병모를 응시했다. 그럼 너는? 나? 그래. 니도 장산범인지 뭔지 그거가. 잠시 뜸을 들이던 병모가 어깨를 으쓱했다. 반반. 반반? 그래. 어머니는 장산범, 아버지는 인간이니까 반반 섞여 있어. 그래서 아까 혼혈이라고. 그럼 너도 사람을 잡아먹은 적 있어? 아니, 아직은. 아직은? 병모가 슬쩍 상진을 바라보자 상진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뒤로 조금씩 물러났다. 그래서 날 먹을 생각이가? 아까 그 괴물한테 말했던 것처럼. 그러자 병모가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아니,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대답하는 건 뭔데? 내를 이렇게 빼돌리면 저들한테 밉보이게 될 텐데 대체 네 속셈이 뭔데? 막말로 우리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잖아. 나도 모르겠다. 내가 왜 그랬는지. 그냥 니들을 처음 봤을 때 죽게 내버려둬선 안 된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막상 널 구하고 나니까 네 말대로 엿됐단 생각이 드네. 그런 말과는 달리 병모는 걱정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상당히 침착한 데다가 이 상황을 조금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근데 마음은 홀가분하다. 이제 곧 놈들이 널 찾을 거야. 철저하게 계산적인 놈들이라 시체가 하나 비는 걸 눈치챌 테니까. 전혀 홀가분한 상황이 아니잖아. 야, 나 이제 어떡하냐? 글쎄. 야! 그때 문 바로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눈이 휘둥그레해진 상진을 향해 병모는 긴장된 얼굴로 검지를 입에다 댔다. 잠시 후 비명이 멀어지고 나서야 병모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곤 언제 그랬냐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다. 들킬 뻔했네. 야, 이 새끼야, 재밌냐? 나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 일단 이동하자.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 병모가 상진을 향해 따라오라는 듯 턱짓을 하자 방구석에 기대어 있던 상진이 엉거주춤 몸을 일으켰다. 그때였다. 귀빈 룸이 벌컥 열리면서 그것들이 들이닥쳤다. 길게 늘어진 하얀색 머리카락과 창백한 피부, 손과 입에서 뚝뚝 떨어지는 피. 장산범은 노랗게 빛나는 눈동자를 움직이며 두 사람을 빠르게 훑었다. 아직 살아있는 사냥감이 있었네. 내 거다. 건들지 마라. 내 거다. 건들지 마라. 장난칠 생각 없다. 그만해라. 장난칠 생각 없다. 그만해라. 놀랍게도 그것이 입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채로 병모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고 있었다. 병모가 상진에게 다가가려는 장산범의 앞을 턱 하고 막아섰다. 장산범이 커다란 손가락을 들어 병모의 얼굴을 한번 쓸어내리자 날카로운 손톱에 긁힌 얼굴에서 금세 피가 흘러내렸다.
장난치듯 병모를 옆으로 밀어낸 장산범이 희죽거리며 상진의 앞으로 걸어갔다. 너무 겁먹지 마. 금방 끝날 거야. 장산범이 상진의 코앞으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 순간 장산범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피가 상진의 얼굴에 튀었다. 놈이 꺽꺽거리며 자신의 목을 뚫고 나온 날카로운 칼날을 내려다보았다. 어디 또 따라서 짓거려봐라. 어? 짓거려보라고. 뒤에서 칼을 찔러 넣은 병모가 칼을 비틀어 버리자 끔찍한 소리와 함께 놈의 입에서 피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장산범은 죽어가는 눈으로 상진을 향해 입을 뻐끔거렸다. 하지만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상진이 바닥에 엎어져 있는 장산범을 내려다보았다. 하얀 머리카락이 붉은 피로 서서히 물들고 있었다. 시체를 피해 허둥지둥 옆으로 기어가던 상진의 팔을 병모가 잡아챘다. 이놈들은 성대가 약점이야. 공격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거 놔라.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면 이대로 잡아 먹힐 거가. 그 말에 상진이 아무 말 없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병모는 그런 상진을 일으켜 세웠다. 일단 일어나라. 내한테 계획이 있다. 계획이라니? 그래. 내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볼 테니까 니는 뒷문으로 가라. 문은 다 막혀있다며. 그러자 병모가 장산범의 시체를 뒤져서 금색 목걸이 하나를 꺼냈다. 문을 지키는 놈들한테 자, 이거 보여주면 된다. 일종의 통행증 같은 거니까. 근데 낯선 사람이 이걸 들이민다고 문을 열어줄까? 문지기 놈들은 모두 인간들이라 상관없어. 그 놈들은 장산범들을 일일이 다 알질 못해. 인간들이 문을 지킨다고? 그래. 왜 그렇게 놀라? 인간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존재인지 너도 잘 알잖아. 또다시 큰 충격을 받은 상진이 허탈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상진을 안쓰럽게 바라보던 병모가 상진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그리고 일단 살고 봐야 된다. 방금 내 말 이해했지? 목걸이 잘 챙기고. 알겠다. 최대한 당당하게 굴어. 문지기 놈들은 장산범들에게 노예나 다름없다고. 장산범을 보면 아주 벌벌 긴다고. 그러니까 절대 움츠러들거나 위축되게 행동해서는 안 돼. 넌 어쩌려고? 난 상황 봐서 슬쩍 빠져나가든지 할게. 미안하다. 괜히 내 때문에. 병모가 그런 상진을 향해 피식 웃어 보였다. 상황은 외줄타기를 하듯이 아슬아슬하고 위험했지만 그의 얼굴은 오히려 전보다 훨씬 더 편해 보였다. 괜찮다. 어차피 떠날 생각하고 있었다. 저놈들은 날 혼혈이라며 쓰레기 취급하거든. 병모는 빙긋 웃으며 장산범의 시체를 번쩍 들춰업었다. 내가 이놈을 이용해서 시선을 좀 끌어볼게. 넌 여기서 기다리다가 상황 봐서 뒷문으로 빠져나가라. 큰 복도를 따라서 계속 가면 저택 후문이 나올 거야. 뛰면 소리가 크니까 적당히 빠르게 걸어. 그래. 고맙다. 이제 알겠다. 내가 왜 니랑 일로를 도와주려고 했는지. 고마운 건 내다. 뭐? 어리둥절해하는 상진을 향해 병모가 슬쩍 미소를 지었다. 야, 니 고2 때 기억나나? 수학여행 조짤 때 말이야. 아무도 받아주지 않던 나를 니랑 일로가 끼워줬었잖아. 어? 아, 그건... 순간 상진의 말문이 턱 막혔다. 그때 조언을 구하던 상진과 일로는 마지막으로 남은 병모를 어쩔 수 없이 끼워줬던 것이다. 상진은 그것을 차마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그때 참 좋았다. 수학여행도 좋았고 누구들도 좋았고 그때만큼은 내가 진짜 사람이 된 것 같았으니까. 상진은 차마 병모를 볼 수 없어 눈을 돌렸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병모가 홀가분한 얼굴로 문고리를 잡았다. 친구야, 밖에서 보자. 장산범의 시체를 업은 병모가 조심스레 문 밖으로 나섰다. 상진이 한참 동안 문에 귀를 대고 있다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그리고 이내 얼굴을 찡그리며 급히 입을 틀어막았다. 비릿한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진은 숨을 참으며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예식장은 말 그대로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팔다리와 사람의 머리통, 내장, 그리고 바닥에 고여있는 피웅덩이. 상진은 그것을 애써 외면하며 앞으로 걸어갔다. 그때 끔찍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일로의 시체였다. 목과 어깨는 살이 한 움큼 뜯겨져 있었고 이런 젠장. 일로의 처참한 모습에 상진이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돌린 후 조심스레 걸음을 재촉하며 예식장 뒷문으로 다가갔다. 뒷문으로 나가니 병모의 말대로 넓고 긴 복도가 나왔다. 날은 아직 밝은데 어둑어둑한 복도의 모습이 영 기분 나빴다. 상진은 잠시 복도를 살핀 후에 조심스레 걷기 시작했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여러 개의 방을 지나 모퉁이를 막 돌자 커다란 철문과 함께 두 사람이 보였다. 사살 경비원 복장으로 철문 앞에 서서 떠들어대던 사내들은 갑작스레 나타난 상진에게 화들짝 놀라며 능숙하게 총을 뽑아들었다. 상진 역시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한 그는 당황하지 않고 목걸이를 꺼냈고 잘 보이도록 들어올렸다. 목걸이를 본 경비원들은 죽을 죄를 지은 것 마냥 연신 허리를 숙여댔다. 상진이 자연스레 턱짓으로 걸쇠와 자물쇠가 단단히 채워진 철문을 가리킨다. 저 어쩌죠? 누구도 내보내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와서요. 왜지? 그게 한 명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놈을 찾을 때까지는 누구도 통과시키지 말라는 지시가. 경비원이 말꼬리를 흐리며 상진의 눈치를 살폈다. 나도 들었어. 나한테 저택 외부를 수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니 당장 문 열어. 하지만 밖에도 경비들이. 만약에 놈을 놓치게 되면 너희 둘은 내 손에 죽는다. 그런 상진의 말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경비들이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풀었다. 그렇게 걸쇠가 제거되고 서서히 문이 열려지는 순간 지금 뭐 하는 거야? 뒤쪽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상진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경비원들이 놀란 얼굴로 허리를 숙인다. 내가 문 열지 말라고 했을 텐데 지금 내 말이 우스워? 아닙니다. 그게. 경비원이 허둥대며 상진의 눈치를 살폈다. 상진은 마른 침을 한번 삼킨 후에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예상대로 거대한 덩치의 장산범 둘이 어슬렁거리며 문 쪽으로 다가오고 있던 것이다. 상진은 다시 고개를 돌려 문과 경비원을 바라본 후에 냅다 몸을 날려 어깨로 철문을 거세게 밀어붙였다. 갑자기 비치는 밝은 빛에 상진이 눈을 찡그린다. 철문을 어깨로 밀면서 제법 힘을 줬는지 강한 통증이 느껴졌다. 주변을 급히 살피던 상진의 눈에 나무가 빽빽한 숲,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작은 오솔길이 보였다. 당장 잡아! 상진은 정신없이 오솔길을 내달렸다. 경비원들이 쏘는 총알을 아슬아슬하게 피한 상진은 나무들 사이로 숨어들었다. 젠장, 진짜 총이라니. 상진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미친 듯이 내달렸다. 빠르게 달리던 상진이 갑자기 나타난 내리막길에서 발을 헛디뎌 앞으로 고꾸라져 버렸다. 정신없이 굴러떨어지던 상진은
굵은 나무에 부딪힌 후에야 겨우 멈추어 섰다. 잠시 정신을 잃은 듯 미동도 없던 그가 이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어깨와 옆구리를 쓰다듬으며 언덕 위쪽을 바라보았다. 빨리 가야 돼. 상진이 쩔뚝거리며 발을 막 떼었을 때 여기야, 여기. 익숙한 목소리, 바로 병모의 목소리였다. 상진은 반가운 얼굴로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정신없이 뛰어갔다. 내다. 여기라고. 빨리 와. 어서. 가고 있어. 놈들이 쫓아오고 있어. 그래. 어서 이쪽으로 와. 순간 상진이 걸음을 우뚝 멈추었다. 어서 와. 상진의 얼굴이 이내 딱딱하게 굳어졌다. 분명히 병모의 목소리가 맞는데 뭔가가 묘하게 거슬렸던 것이다. 어서. 내가 도망치는 길을 알아. 빨리 이쪽으로 와. 빨리 와. 어서 오라고. 상진은 그대로 뒤를 돌아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러자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그건 더 이상 병모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리 오라고. 빽빽한 숲을 사이에서 노란 눈빛의 장산범이 불쑥 튀어나왔다. 놈은 씩 웃으며 상진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오지마. 오지마. 상진은 비명을 내지르며 내리막길 아래쪽으로 미친 듯이 내달렸다. 하지만 장산범이 훨씬 더 빨랐다. 빽빽한 나무숲을 평지처럼 달리던 장산범은 상진의 뒤로 바짝 따라붙었고 손을 뻗어 상진의 다리를 걸어버렸다. 상진은 또다시 몇 바퀴를 굴러내려갔다.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킨 상진은 화들짝 놀라며 뒤로 넘어가 버렸다. 그의 코앞으로 다가온 장산범이 희죽거리며 웃고 있었던 것이다. 저리가. 가까이 오지마. 저리가. 가까이 오지마. 자신의 목소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장산범을 향해 상진은 떨리는 손으로 이를 앙다물며 제법 굵은 나뭇가지를 주워들었다. 오지마. 오면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장산범은 그런 상진이 가소롭다는 듯 입을 쩍 하고 벌리며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그런 자세를 취했다. 상진이 나뭇가지를 양손으로 꽉 움켜쥔 그 순간 숲에서 무언가 불쑥 튀어나와 장산범을 덮쳐버렸다.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병모가 몸을 날려 상진을 구한 것이다. 장산범과 뒤엉킨 병모가 장산범의 손에 의해 땅바닥에 내리꽂혀 버렸다. 고통스러운 얼굴로 피를 뿜어낸 병모가 눈을 날카롭게 빛내며 허리춤에서 칼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병모가 장산범의 팔뚝에 칼을 찔러 넣자 장산범이 비명을 질러댔다. 그 틈에 장산범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병모가 넋을 놔버린 상진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빨리 가라. 빨리 도망치라고. 병모의 머리가 어느새 새하얗게 변해갔다. 눈이 점점 노랗게 물들어가는 병모는 상진을 향해서 또다시 소리를 쳤다. 당장 도망가라고. 너희들 내가 잘근잘근 씹어먹어주마. 괴물의 서슬프런 소리에 상진이 버떡 정신을 차렸다. 병모야. 상진은 걱정스레 병모를 한번 돌아본 후에 산을 뛰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숲의 끝자락에 잘 정리된 포장도로가 나타났다. 뒤에서 들려오던 괴성들은 어느 순간부터 들리지 않았고 상진은 이제 살았다는 마음으로 눈을 질끈 감고는 도로 위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상진이 도로 위로 나가 떨어졌다. 그가 갑자기 뛰쳐나오는 바람에 달려오던 차에 치인 것이다. 하지만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그를 친 차는 다행히 경찰차였다. 이봐요. 괜찮아요? 상진이 바닥에 쓰러져 꿈틀대자 순찰차에서 2명의 경찰이 후다닥 내렸다. 야, 이 새끼야. 좀 천천히 몰라고 했잖아. 빨리 구급차 불러. 부하 직원으로 보이는 순경이 휴대폰을 막 꺼내 들었을 때 바닥에 엎어져 움찔거리던 상진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괴물들이 내 친구를 도와주세요. 내 친구를 도와주세요. 이봐요. 정신 차려요. 괴물들이 장산범이. 그러자 그를 진정시키던 경사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리고 경사가 119에 전화를 걸고 있는 순경의 머리를 망설임 없이 쏴버렸다. 상진은 흔들리는 눈으로 권총을 든 경사를 바라보았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경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쓰러진 부하 직원의 시체를 차 트렁크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상진을 뒷좌석에 억지로 밀어넣은 뒤에 문을 닫아버렸다. 상진은 흐려지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는 또다시 언덕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여보세요. 아, 예. 산 아래쪽에서 발견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순경 하나가 예? 아, 예. 그렇게 처리해 주신다면 저야 감사하죠. 예, 예. 아직 숨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경사가 룸미러로 상진을 슬쩍 쳐다보았다. 너무 억울해하지는 말게, 젊은이. 세상사 다 그런 거 아니겠나? 이 새끼가. 쉿, 차에 피 묻잖아. 에헤이, 그렇게 도로 위에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 경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핸들을 옆으로 확 꺾어버렸다. 순찰차 보닛 위로 묵직한 뭔가가 쿵 하고 떨어졌던 것이다. 병모야. 그것은 피투성이가 된 병모였다. 운전대를 꽉 붙잡은 채 고개를 숙인 경사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뭐야? 잠시 숨을 고르던 경사는 급히 밖으로 나갔고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키는 병모를 향해 반사적으로 총을 겨눴다. 하지만 그의 하얀 머리와 노란 눈동자를 보자 총을 곧바로 치워버렸다. 아이고, 괜찮으십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어딨어? 예? 어딨냐고? 차 뒷좌석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붙잡아서 올라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저쪽 밑에서 잡았는데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잡았다기보다는 스스로 차에 뛰어들더군요. 근데 제가 직접 옮기긴 했습니다. 병모가 아무 말 없이 경사를 바라보자 경사가 그를 향해 비굴하게 웃어 보였다. 아주 잘했어. 어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경사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병모가 그의 머리통을 차 앞유리로 던져버렸다. 몸을 부르르 떨던 경사는 이내 축 늘어져 버렸고 병모는 그의 뒷덜미를 잡아 휙 던진 후에 차에 올라탔다. 야, 괜찮냐? 아주 죽겠다, 자스가. 조금만 참아라. 병원 가자. 병모가 막 시동을 거는 순간 도로와 산 곳곳에서 장산범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젠장. 병모가 급히 핸들을 틀어 산 아래로 차를 몰자 장산범들이 하나둘 차에 달라붙기 시작했다. 핸들을 좌우로 마구 꺾어봤지만 놈들을 떼내긴 쉽지 않았다. 병모야.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상진의 눈에 자신을 걱정스레 바라보는 병모, 그리고 그 너머 자동차 앞유리로 스르륵 내려오는 장산범의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을 끝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상진은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이상진 씨, 계속 그렇게 입 다물고 있을 겁니까? 그런 형사의 질문에 환자복 차림의 상진이 고개를 휙 돌려버렸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협조 안 하시면 본인만 더 힘들어집니다. 야, 가자. 침대에 누운 상진이 병실을 빠져나가는 형사들의 뒷모습을 불신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누구십니까? 그러자 병실 문이 열리면서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선한 미소를 지으며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협탁에 내려놨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센터 터치아트에서 왔습니다. 이상진 씨 맞으시죠? 그 말에 상진이 잠시 적대적인 얼굴로 그녀를 노려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의자를 끌어다가 그의 옆쪽에 앉는다. 그렇게 경계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 당신을 취조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드리러 온 겁니다. 하지만 상진은 창밖만 응시하고 있었다. 관심이 전혀 없으신가 보네요. 그럼 상진 씨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뭐가 좋을까? 전통에 대한 건 어때요? 그녀의 뜬금없는 말에 상진이 인상을 확 썼다. 하지만 그녀는 태연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전통이라는 게 때로는 참 고리타분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격식에 맞게 음식 차려놓고 절하고 향 피우고 우리도 그래요. 사냥감 구해야지, 적당한 장소 찾아야지, 장비 설치에 뒤처리까지. 그 말에 상진이 몸을 덜덜 떨며 그녀를 향해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그녀의 눈동자는 어느새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너 뭐야? 겁먹지 말아요. 해칠 생각은 없으니까. 그나저나 병실이 참 넓고 좋네요. 마음에 들어요? 특별히 신경 써드린 건데. 닥쳐. 병모는 어디 갔어? 우리도 인간들만큼이나 역사가 깊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전통이 많죠. 상진 씨도 이미 봤듯이 조금 추잡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 괜찮은 것들도 많다고요. 병모 어딨냐고! 상진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우린 장산범의 피를 신성하게 여깁니다. 누군가 장산범의 피를 흘리게 했다면 반드시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해요. 피를 흘린 장산범 역시 그만큼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요. 보상은 간단해요. 목숨값만큼 피를 내놓으면 되거든요. 이건 참 괜찮은 전통이죠. 그녀는 샛노랗고 서늘한 눈으로 상진을 빤히 쳐다보았다. 입은 여전히 웃고 있지만 그 서늘한 눈빛에 상진의 몸이 저절로 떨려왔다. 한병모가 어떻게 지금까지 목숨을 부지했는지 알아요? 혼혈, 쓰레기로 손가락질을 받으며 밖으로 내돌리긴 했지만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 없었죠. 왜일까요? 바로 누군가 그만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에요.
한병모의 경우 그 어미가 대신 피를 흘렸죠. 그녀가 상진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비록 반쪽짜리긴 했지만 한병모 역시 장산범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토달지 못했어요. 참 웃기지 않아요? 고작 그런 쓰레기 하나 때문에 인간 나부랭이를 어찌하지 못하는 꼴이라니. 상진이 그녀를, 아니 장산범을 죽일 듯이 노려봤다. 상진의 눈이 빨갛게 물들어갔다. 함부로 짓거리지 마. 병모는 쓰레기가 아니야. 진짜 쓰레기는 추악하고 더러운 너희들이라고. 뭐? 뭐 생각은 자유지만 앞으로는 말 조심해야 할 거예요. 전통이라는 건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하니까요. 그녀가 씩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형사들이 더 이상 귀찮게 굴지 않을 겁니다. 뒤처리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몸조리 잘하세요. 병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가 뒤를 돌아보며 한마디 툭 내뱉었다. 아, 그리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사시고요. 그렇게 그녀가 병실을 빠져나가자 침대에 앉아 몸을 떨던 상진이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상진이 얼굴을 가린 채 앞으로 쓰러지며 소리내어 통곡하기 시작했다. 조용한 병실 안에는 상진의 울음소리만이 가득했다.